예. 예, 간명하게 정리하시고요. 확실하게 합격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 공부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집 여기 페이지 적었으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에 주저리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 외우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답을 다 공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요 뒤에 가면 확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수업 중에 풀어보려고 제가 의욕을 했었는데, 이게 기본 내용이 너무 좀 부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건 제가 정답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로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법 책이 낯설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조금 손때가 묻고 있습니까? 2주 전에 공시법 책을 딱 덮으시고 2주 지나서 그대로 이게 펴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하는 거 있죠. 그게 시험 준비예요.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는 이해를 하기 위한 거고요.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학원에 오신 거는 이 암기량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 시험 공부는 암기예요. 내가 머릿속에 뭔가가 기억이 나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푸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원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 그러면요 계속 제자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평택에 지금 19년째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기 학습을 안 하십니다. 그분은 공부하는 거를 취미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요.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복습이에요. 복습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느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시험 준비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자, 요약집 92페이지를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제입니다. 여기 출제. 여기 한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위주로 진행합니다. 무엇을 등기하나요? 라고 이제 한 문제 보통 냅니다. 안 낼 수도 있지만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을 등기하나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요. 어떤 주제, 이것도 등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일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일부나 물리적인 일부나 권리 일부를 우리가 지분이라 그러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요.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약집 92페이지입니다. 등기할 대상이 뭐냐 해서 일단 물건, 권리 변동 이렇게 보통 잘라서 보거든요. 등기하는 물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거래가 되는 거라 해야 되니까 사건의 대상인 부동산 이러면 제일 개괄적으로 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등기한다는 거고 건물도 등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이런 거 낼까요 안 낼까요? 토지도 등기하는지 건물도 등기하는지 이거 누가 몰라요? 다 하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화하고 시험을 출제하는 거는 이것도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이것도 건물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됩니까? 라는 우리 법원의 판단을 공부하고 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법원이 다 고민한 결론을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문제화되는 게 이거예요. 토지를 등기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미 세 가지를 가지고 출제해요. 천도제로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천이고요. 도로고 방조제입니다. 제방 그러면 안 돼요. 제방도 종류가 있거든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가 있습니다. 근데 방조제만 예규에서 얘기했거든요. 토지로 등기된다고. 그래서 하천, 도로, 방조제 등기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로 등기가 된다. 그리고 대장을 갖추면 토지 등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 중에서 요 하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천. 하천법상 하천인데요.
하천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면 그 하천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하천을 등기하는 것에 대한 예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맨 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이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용익권 등기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제외라는 게 뭔 의미일까요?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을 등기할 수 있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무슨 등기를 못한다고요? 용익권 등기는 못해요. 용익권 등기 어떤 게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4개밖에 없죠. 자, 그럼 기출문제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하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죠. 용익권 등기 아니니까 할 수 있다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교재는 9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사진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죠. 이것도 건물로 보고 등기할 수 있다. 거기 네모 넣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말은 그 사진 맨 밑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 작은 글씨로 이미 적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1번은 개방형 축사입니다. 개방형 축사. 근데 그 개방형 축사의 개방형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벽이 없어도 건물로 등기 허용한 아주 드문 사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으로 다루려면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벽이 없는데도 건물로 보고 등기를 허용했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가 모든 가축 축사가 아니고요. 이 특례법으로 인정한 축사는요. 우축사입니다. 소축사만 해당합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 농가, 뭐 오리, 토끼, 뭐 닭, 거위, 칠면조, 뭐 메추리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소만요. 그리고 이 개방형 축사를 건물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예규가 아니고요. 등기 예규가 아니라 특례법이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이미 출제가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고정식 지붕 비사유하고 나오는 우리가 암기하는 코드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등기 예규가 인정한 겁니다. 등기 예규가. 이것만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또 기출문제 한 문제 소개합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다음 중 특례법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을 골라라. 정답이 개방형 축사. 이거는 읽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르는 거죠. 딱 그런 거 출시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정식은 농업용 온실을 이제 고정식을 키워드로 하자라고 한 건데요. 고정된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고정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해당 없어요. 여기 없는 것들 여기 건물로 볼 수 없어서 등기 못한다라고 한 예가 이 등기 예규에 보면 예규 1086호에 보면 등기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건물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도 공부하고 할 수 없는 경우도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오늘 뭐 당장 한두 시간은 잘 보여요. 내일만 돼도 이거 하는 거든가 안 하던 거든가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 준비가 되는 것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건물로 등기 못하는 예규에서 얘기한 10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귀에 들어둔 적이 없는데 그러면 건물 등기 안 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더 쉬워진다는 거죠. 문제가. 자,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에요. 고정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등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붕에 요소가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 패널 구조 건축물. 패널이 뭐예요? 패널? 우리 흔히 판넬 하는 거예요. 주로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거 원래 등기 안 나거든요. 그런데 등기 허용해 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지붕의 요소가 있는 케이스를 등기 허용해 줬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몇 주 정도 지나면요. 지붕을 등기한다고 했어.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럼 이미섭이가 지붕 등기한다고 우리 외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붕의 요소가 있는 패널 구조 건축물, 컨테이너 건축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각입니다. 비석이 있는 누각, 정자. 그거 비각. 그 다음에 요거 사이로는 규모가 큰 탱크예요. 규모가 큰 탱크를 다 총칭하는 게 사이로입니다. 근데 그 사이로 중에 일종 유류 저장 탱크도 예규가 별도로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이로의 일종이지만 따로 기억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유리하니까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개방력 숙사, 고정식 지붕, 비싸유. 지금 왠지 느낌이 비싼 지붕 올렸다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 해야죠. 이렇게 그렇게 외우자고 제가 밑에 적어놨죠. 아유, 방향이.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이제 앞장에 92페이지 오셔서 그 박스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등기법 3조가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해요. 소, 지지, 전저, 권체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 이제 소유권이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를 등기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상권 보시면요. 이 지상권 안에 구분 지상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 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밑에 참고 표시해 보시면 특약도 등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가 가능하고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거기 빨간색으로 6가지 예를 제가 들고 있죠. 규정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는 특약. 그러니까 모든 특약을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약만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특약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환매 특약은 그 환매 특약을 등기하면 환매권으로 공시가 돼요. 그 등기부에 환매권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환매권도 등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런데 왜 따로 얘기했을까요? 자, 이건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약이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여기 따로 한 거예요. 등기법 53조에서 따로. 기본적인 권리는 3조에서 8가지. 그래서 어쨌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개된 게 전부 9가지죠. 이 9가지 없으면요. 규정이 없어서 등기 못한다. 이게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권, 유치권,